자, 볼게요. 먼저 한글 맞춤법.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게. 자, 거기 보시면 쌤이 좀 되게 크게 나오지. 자, 볼게 가자. 자, 국어의 역사와 한글 맞춤법. 거기 보니까 자, 요런 것도 선지 하나로 나올 수 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렇게 머릿속에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렇게 가야 돼. 좀 적어봐. 불러줄게. 한 문장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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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밑에 우리가 보니까 자, 서울말과 표준어. 서울말이 표준어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여러 방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말을 표준어 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을 다른 지역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총칙 제1항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자,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것을 표음주의. 만약에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걸 표의주의. 그럼 여기서 좀 더 더하면 자, 만약에 의미에서 멀어져. 그럼 어디에 가까워질까? 소리에 가까워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의미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표음주의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표의주의니까 뜻을 중심이니까 뜻을 고정시켜 줘야 되고 그 뜻을 고정시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형을 유지한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표기가 무너지면 자, 원형이 무너지는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표음주의. 자, 소리대로 적음으로 쓰기가 편합니다. 표의주의. 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서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자, 적어봐. 세 글자. 가독성. 가독성이라고 하는 거야. 가독성.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자, 단점. 같은 단어라도 발음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음으로 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독서 능률,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자, 오른쪽은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지금. 자, 넘어갑니다. 자, 한글 맞춤법 규정이에요. 제11항. 자, 한자음입니다. 자, 여기서 한자음에 별표 쳐야 돼. 순 우리말이 아니야. 한자음이야. 자, 한자음. 랴리어레리오 루리. 랴리어레리오 류리. 지금 리만 빼놓고 전부 다 이중 모음입니다. 그렇죠? 자,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단어의 첫머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어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 자, 어두에 올 적에는 자, 당연히 두음 법칙. 체크 너무 잘했어. 야여, 예요, 유의로 적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의라고 하지만 그 예가 뒤로 넘어갑니다. 얘가 뒤로 의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리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렬율은 열율로 적는다. 이것은 어떻게 외우라 그랬지? 모니율. 그렇지. 모니율. 자연스럽게 열까지 따라와야 되는 거야. 좋아요. 잘했어.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자, 구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자,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자, 이런 걸 우리는 합성 용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합성 용언. 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죠. 당연히 뜻이 유지되니까 원형을 밝혀 적죠. 이걸 표의주의. 우리가 요걸 헷갈리지 않게 노력한 게 되게 많아. 그지? 근데 만약에 뜻에서 멀어지니까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까워진다고? 그렇지. 표음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죠? 각각의 끝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다. 이런 뜻이야. 자, 계량의 량 한번 볼게요. 자, 1-1. 계량의 량은, 이거 풀이도 너무 괜찮은데? 계량의 량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음대로 량으로 적습니다. 양심의 양은 첫머리에 오기 때문에 자, 두음 법칙에 따라서 양으로 적습니다. 규율의 율. 자,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률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뭐라 그랬어? 거기 보니까 모니율 됐습니까? 앞에 규의 유가 모음이잖아. 그치?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률로 적는 것이 아니라 율로 적는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들다의 사전적 의미 볼게요. 자, 들다. 밖에서 자,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한다. 그리고 들다 네 번째 거 손에 가지다.
드러나다. 즉 맥락으로 살펴야 된다. 맥락. 예를 들어서 진실이 드러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진실이 드러나다. 그러면 이것은 인의 의미가 아니라 나타나다. 그렇지. 나타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 원래 원형에서 멀어지죠. 그 의미에서 멀어지지.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져? 소리에 가까워지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드러나다. 잘했어. 바로 그 얘기야. 너무 잘했어. 자 참고 자료 갑니다.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 통과.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부침일. 자,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히고요. 본뜻에서 멀어지는 것은 밝혀 적지 않는다. 밑에 보니까 대신 맥락을 늘 살펴보라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쭉 섬세하게 쭉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특히 본뜻에서 멀어진 거 이거 별표 쳐.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요거만 머릿속에 잡아주면 나머지는 자, 표 의주의로 적으면 되겠지, 그지? 물론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잡아주셔야 돼.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늘 언하다, 늘 어지다, 자, 돌아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틀어지다, 흩어지다는 앞말인 늘다, 들다, 돌다, 떨다, 벌다, 엎다, 틀다, 흩다. 쇼미더머니인 줄. 자,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줬고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겁니다. 됐죠? 뜻이 유지되는 거야. 이와 반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자, 이것은 자,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가까워져? 소리에 가까워져. 따라서 표 음주의로 적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으로 중요하다, 나타나다, 자, 붓어지다 아니잖아요. 부서지다. 그 다음에 불어지다 아니잖아요. 부러지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넘어지다와 접어들다의 경우인데, 자, 넘다와 접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다, 접어들다로 쓰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밑줄 치고 알아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한글 맞춤법 규정 볼게요.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급하다예요. 너무 잘 적어줬어. 급하다에 보통 뒤에 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가 올 수 있는 건 보통 히를 많이 써요. 보통 히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급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이건 곰곰하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곰곰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깨끗하다. 깨끗하다라고 있지. 맞아요. 자, 이거는 깨끗하다가 되잖아.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렇지. 하다가 붙는 어근에 그렇죠? 깨끗하다가 맞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쓰냐면 깨끗 히가 아니고 이라고 써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시옷이 있는 경우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히가 아니고 이를 씁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 자, 반듯 이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반듯 이와 반드시가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이거 괜찮다. 이거 나중에 요 프린트 우리가 화요일 날 뭐 부계요구나 부방요구 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해도 되겠다. 너무 잘했어. 이게 너무 잘했어. 자, 보세요. 어떤 애들이 그러더라. 우리 학원의 장점이 뭐냐면 그거래. 선생님이 칭찬을 너무 잘한대. 그래서 오면 기분이 좋대. 근데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그렇지? 자, 여기 하다가 붙을 수 있지. 반듯하다. 맞니? 그렇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래, 원래 반듯 히라고 써야 되는데, 맞죠? 근데 앞에 뭐가 보여? 그래요. 그래서 반듯 이. 이건 한글 맞춤법에 안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반듯 이. 자, 그래서 반듯 이와 반드시가 다르다고요. 작은 물체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삐뚤어지거나, 자, 기울거나 굽지 않고. 여러분들 그 캐대헌 봤니? 네. 캐대헌 봤어? K-팝 데몬 헌터스? 거기 보면 호랑이 나와가지고 이놈이 이상한 거 하나 있지. 뭐가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기울어져 있으면 반듯하게 하잖아. 그게 반듯 이야. 그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의미에 따라 다르다. 자, 넘어가요. 자, 이것은 뭐가 맞다고요? 일지기가 맞다. 이건 일지이가 아니고요. 사실은 야, 이거 학교에서 뭐래? 쌤이 너무
뭐가 다르고? 그래, 맞아. 일찍 이는 옛날식 표기야.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지금 이게 맞아. 알겠지? 이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밑으로 내려올게요. 곰곰이 이건 봐야지. 자, 곰곰 하다가 붙을 수 없죠? 그러니까 더욱 하다 붙을 수 없죠? 생긋하다 붙을 수 없죠? 여기까지 이해 가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보통 히를 쓰는데 못 빼고 앞에 시온 있는 거 빼고. 알겠죠? 그럼 확실히 이해가 갈 거야. 자, 넘어는 어간 넘다에 이나 이외의 모음이 어가 붙었어. 쌤이 아마 옛날에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자, 얘란 얘기 했을 거야. 우리가 이나 보통 이제 됐어요? 자, 요런 게 붙었을 때는 보통 어떻게 쓴다고? 이것은 어법에 맞도록 쓴다 그랬지. 그지? 자, 이유는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접사 이나 음이 뭐가 될 때? 접사 이나 음이 생산성이 높다라고 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나 음이 붙으면 무조건 어법에 맞도록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외에 될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소리 나는 대로. 자, 이유는 단순하다 그랬죠. 생산성이 적으니까 특정 어근에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넘다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자, 넘다에 플러스 어라는 접사가 붙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저거는 이와 음이 아니지. 그치? 자, 이음, 이희.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이음, 그 다음에 이희, 이렇게. 자, 이거는, 오늘 말이 안 돼. 자, 이것은 이음, 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수학이 넘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가봅니다. 넘어는 어간 넘에 이음 이외 모음인 어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하죠. 접사니까 품사를 바꿔준다고 했을 거야. 한글 맞춤법 제19항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밑으로 내려올게요. 프린트 너무 좋다. 한글 맞춤법 제27항에 따르면 어원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얘들아 뜻을 알 수 없다는 얘기야.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 그렇지. 소리 쪽으로 가깝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 나는 대로 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며칠 이런 거는 암기하세요. 특히 이 며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어원이 분명하지 않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왜냐면 이거 근거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며칠은 이거고요. 이 며칠은 한글 맞춤법 27항이구나. 이것까지도 위에 올라가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27항의 내용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며칠이라는 것이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정도는 알고 계셔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며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한글 맞춤법 제5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나는 된소리 중에 기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여 적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시 보자. 한 단어 안에서 나는 된소리 중 기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밑줄 쳐봐. 한 단어 아닙니다. 자, 받침 기역 뒤에 연결되는 디귿은 된소리로 발음되는데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싹둑으로 소리 나더라도 싹둑. 자, 이거 쉽게 하자. 이거 무슨 된소리야? 비둘기. 그래요. 비둘기 된소리니까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죠? 됐어요. 너무 잘했어. 자, 한글 맞춤법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즉 다시 말하면 비둘기 된소리나 아니면 어간나무 된소리가 아닐 때. 됐습니까? 된소리 음운 변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땐 된소리로 적는 거예요. 소쩍새, 두 모음 사이 된소리입니다. 자, 쉽게 갑니다. 비둘기 된소리 아니고요. 어간나무 된소리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쩍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어깨에서 깨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오빠에서 빠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두 모음 사이에 있죠. 그럼 두 모음 된소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아이들이 헷갈리는 게 어디서 헷갈리냐면 거기 잠깐만 한번 볼게요. 괜찮다. 거기 거꾸로 가끔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밑에 보세요. 2번에서 헷갈립니다. 2번에서 니은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이걸 아이들이 어간나무 된소리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봐봐. 예를 들어서 산뜻하다 봐봐. 근데 아이들이 된소리 이거 설명해 줄게. 잘 보셔야 돼. 자, 여기 된소리 뭐가 보여? 그래서 얘가 눈에 들어올 거야. 니은 있네? 그러면 이것은 혹시 자, 어간나무. 니은 미음 된소리일까? 라고 볼 수 있잖아? 아니죠. 그렇죠? 왜 아닐까요? 왜 아닐까? 어간이 여기까지가 어간이지. 이해 갑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신고 가자. 자, 이렇게 씁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해놔? 신고. 어간이 어디까지야? 그래요, 이거야. 어간 끝에 오고. 당연하지. 그렇지. 여기가 어간. 니은 뒤에 나오는 된소리죠. 그렇지? 그래서 어간 나오면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얘는 어간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 뒤에서 된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어간 안에서. 당연하지. 이해 갑니까?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산뜻하다, 잔뜩, 자, 살짝. 왜냐면 잔다, 잔고, 잔니가 아니잖아. 그치? 살짝, 훨씬 아니고 담뿍입니다. 담뿍. 담다, 담고, 담니가 아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움찔, 자, 몽땅, 엉뚱하다 잘 봐야 돼. 이것도 어렵지 않군. 자, 다만 이거 뭐야? 비둘기 된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 적지 않는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자, 싹둑. 자, 그래서 싹둑, 싹둑. 자, 이렇게 쓴대요. 법석,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에 몹시.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몹시 같은 경우는 몹시 이렇게 나올 때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다만이라는 것은 뭘 묻는 거야? 비둘기 된소리를 묻는 거야, 지금. 됐죠? 자,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조항에서 한 단어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기역 받침 이외에, 자, 믿고, 있지, 자, 낯설다처럼 앞말의 받침이, 자, 디귿으로 발음될 때도 된소리로 나죠. 그치? 그래서, 자, 있지. 자, 그래서 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거, 저기 뭐냐면, 있지 한번 볼까요? 자,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지? 자, 요거 소리 어떻게 납니까? 지 이렇게 가야죠? 자, 그러면 디귿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지. 지. 결국 비둘기 된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말 역시 된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데 이건 다른 이유인데요. 자, 이것은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라 그렇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눈곱 별표 치셔야 돼요. 이거 곱 아니에요. 눈곱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눈곱 아니고 눈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바닥, 즉 우리가 기역, 비읍, 받침 이외에 된 소리니까 눈곱. 자, 특히 눈곱 별표 쳐야 돼. 그건 그건 곱입니다. 그건 배꼽이야. 근데 이거는 눈곱이야. 아, 눈곱 어딨냐고? 눈에 있겠지. 네? 여기 있잖아. 아니, 배꼽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 배꼽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를 셈이 든 거야. 배꼽이 맞고요. 이건 눈곱이야. 알겠지? 이것도 알아둬. 자, 그렇지만, 자,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똑똑하다, 쓱싹, 쓱싹, 쌉쌀하다, 똑똑, 쓱싹, 쌉쌀처럼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 와, 프린트 너무 좋아. 진짜 좋아, 프린트.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학교 프린트 중에서 제일 좋아. 야, 너희 국어선생님 추앙하라. 프린트 진짜 좋아.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도 이제 이런 프린트들이 있는데 좀 많이 쓸데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거든. 근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프린트가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 있거든. 아, 너무 좋다. 그걸 필기도 너무 잘했어요, 영어가. 자, 한글 맞춤법 제19항.
자, 어간에 이 음이 붙어서 자 명사로 된 것과 이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준다. 이때 이런 것도 나와 얘들아. 자, 이나 음이 붙어서 이게 명사로 됐는지 아니면 부사로 됐는지까지 판단하셔야 돼. 이해가죠? 가끔은 선지로 틀린 거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이 이나 음만 딱 살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안 돼. 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이런 것들입니다. 눈으로 쭉 보셔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잘 이해 안 가는 것들 그런 거 있지. 벼울치 이런 것들. 그렇죠? 몰라도 되니까 자 그냥 이거 명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이나 음이 붙었어요. 걸음, 목금, 믿음, 얼음. 자, 역금, 울음, 웃음, 졸음, 죽음함. 특히 암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미음입니다. 알겠죠? 미음입니다. 암. 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가시, 구지,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조이, 지구지. 자,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밝히, 희키. 자, 그 다음에 자키. 자, 다만은 늘 예외야. 어간에, 자, 뭐라고요? 어간에. 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뀌었더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지니까 뭐래요? 뜻과 멀어지니까 소리대로 적는다. 됐죠? 이렇게 이해해줬어야 됩니다. 밝혀 적지 아니한다니까. 이런 거 몰라도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그래도 알아야 돼. 굽돌이 이런 거. 그러니까 예로 이런 것들을 던져줘. 내가 장담하건대 진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던져줄 거야. 알겠지? 굽돌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뭐야? 목걸이. 자, 이건 목병입니다. 문열이, 코끼리, 걸음. 왜냐면 걸음이 있고 걸음이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놀음이 있고 노름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너비, 도리깨, 빈털, 털이 아니고요. 털입니다. 이거 많이 나와. 자, 별표 쳐야 돼. 됐습니다. 요거 있잖아.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방금 할 거 있죠. 이거 별표 한 3개 쳐. 자, 넘어갑니다. 붙임. 자, 어간에 이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당연히 다른 품사로 바뀌죠.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귀머거리, 까막위가 아니라 까막귀, 넘어가 아니고 넘어, 막그암이 아니고 마감, 막그애가 아니고 자, 막에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재밌는 게 뭐 주검 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 제일 끝에 죽다의 뜨덕귀, 뜨덕귀. 자, 요거 나올 확률 높죠. 그죠? 왠지 많이 뜨뜨어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뜨덕귀 이런 거. 자, 쓰레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쓸다의 뒤에 애기가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쓰레기, 얼개, 우스개, 웃으개 이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또 당황합니다. 알겠지? 우스개가 맞아요. 웃다의 으개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 앞으로 이렇게 당기셔서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부사로 바뀐 것이 있어요. 자,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자, 뭐 불긋불긋. 특히 마주 잡으셔야죠. 마주. 맞다의 우, 그 다음에 참다의 아, 그 다음에 믿다의 어. 조사, 특히 남아부터 조차가 전부 다 조사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붙여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남아부터 조차 다 붙여 쓰는 거예요, 이거. 조사가 3개 나오면 3개 다 붙이는 거야. 이해가죠? 남아부터 조차, 나마스테. 자, 어간에 접사형, 자, 명사형 전미사, 이나 음이나 부사형 전미사 이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될 때, 자, 원래 어간 형태를 밝혀 적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서, 음은 웃다의 어간에 명사형 음이 붙어서 자 원형을 밝혀 적고요. 자 명사형이잖아. 음이 붙어서 왜 이 음 붙으면 다 뭐라고 했지? 원형을 밝힌다 그랬지. 그렇죠? 이 희 이 외의 것만 소리 나는 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깨끗하다 여간 깨끗하에 자 부사형 접사 자 이가 붙어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러한 어간에 전미사가 결합되면 품사가 바뀌는데 이것을 명사와 전미사 이 음이 결합하면 품사는 명사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린 파생명사 우리 많이 했었죠. 그죠? 지배접사라고 얘기했죠. 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볼게요. 길이, 깊이, 자, 높이, 다듬이, 땀바지, 닮아지,
먹이, 미닷이, 그 다음에 벌이, 벼울치, 살림살이, 그 다음에 쇠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닫이 보니까 문이나 창 따위를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방식. 자, 벼울치, 이거 그냥 농기구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특히 이것도 미닫이라고 써야지 미닫이 이렇게 나오면 애들 또 당황합니다. 알겠죠? 미닫이. 자, 그 다음 한글 맞춤법. 직광에 나오는 예시 단어는 모두 기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길다, 뭐 밀다와 닿다, 자, 땀을 받다, 별을 훑다, 귀에 걸다, 배를 알다. 자, 그 다음에 이 뭐야? 그 배에 놀다, 거기 뒤에 이가 붙은 거고요. 손님을 맞다, 옷을 걸다, 하루를 살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프린트가 너무 진짜 좋다. 프린트가 좋은데? 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볼게요. 자, 자, 묶음. 자, 뒤에 한번 쭉 살펴보기, 알겠죠? 아까 저기 뒤에 암까지 있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자, 밑에 웃다에 음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자, 형태소의 어간을 밝혀 적습니다.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표음주의. 이가 붙었죠? 그러면 뭐예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의미를.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높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나 희가 붙으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다만 제일 끝으로 내려올게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걸. 어간에 이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뀌더라도 밑줄 쳐. 뜻과 멀어지잖아. 그럼 어디에 가까워? 소리에 가깝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뜻과 많이 멀어졌죠. 자, 그래서 굽돌이, 다리, 목걸이, 문열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요. 야, 프린트 좋다. 뒤에 설명까지 해놓으셨어. 자, 굽돌이는 방 안 벽의 밑부분. 자, 그 다음에 다리는 그래서 여자들 머리숱 많아 보이라고 덧넣었던 딴 머리, 그러니까 가짜 머리. 자, 목걸이는 그냥 목 아픈 거. 자, 문열이라는 것은 한 번에 낳은, 자, 여러 마리 새끼, 가장 먼저 나온 새끼, 그 새끼를 얘기합니다. 자, 문열이는, 그 새끼예요. 자, 한 태니까 1년이야. 선생님은 그렇게 보이는데, 보통 2태를 보통 이제 2년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너비, 도리깨, 빈털, 털 이가 아니고요. 빈털, 털이. 자, 왜냐면, 그래, 이 정도. 자, 마찬가지로 어간의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로 바뀌었어. 이때 명사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것들이 명사구나라고, 자,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게 넘어 나오면 이거 아이들이 명사인지 잘 몰라요. 왜냐면 산 너머에 혹은 산 너머로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늘 이게 명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뒤에 뭐를 붙이는 거야? 조사를 붙여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명사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뜨덕이 부사로, 이거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 읽어보셔도 됩니다.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그 다음 넘겨요. 자,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잠깐만요.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거기다 뭐라고 할까? 합성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둘로 끊는 거야, 그지? 합성어. 그러면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뭐라고 할래? 파생어. 그렇죠? 그건 훨씬 쉽죠? 자, 무조건 반어로 끊는 거야. 국, 말, 이, 꺾꽂이, 꽃잎. 특히 꺾꽂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파생어죠? 꺾과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접사가 붙었으니까. 자, 끝장, 문달리, 허두섬, 뭐 굶주리다, 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자, 어원은 분명하지만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게 있어요. 이건 변한 대로 적는 돼요. 할아버지인데 소리가 특이해. 할아범. 할아범. 자,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거기 뭐 있었어, 우리 아까? 며칠 있었지, 그래.
이 중요한 거야. 자, 붙임. 자,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나 리로 소리할 때 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전니, 톱니, 틀니. 특히 틀니에요. 틀니. 하지만 발음은 어떻게 유음화돼서 틀니. 가랑니, 머릿니. 자, 그래서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은 자, 형태를 유지하며 적습니다. 나머지 꼭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요. 다 설명입니다. 다 설명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 알겠지? 앞부분에 충분하니까.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 뒤. 자, 요거 구분입니다. 특히, 자, 되는 어디서 쓰인다고요, 보통? 서술성에 쓰인다고요. 이해가지? 왜냐면 되어의 준말이야. 되다, 되고, 되니. 그러니까 되어, 이 어가 바로 뭐가 돼? 어미가 되는 거야. 그럼 어미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것은 서술성으로 써야 돼. 안 돼 할 때 위에 거니 아래 거니? 아래 거.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무조건 서술어로. 됐습니까? 그래도 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서술어. 돼. 자, 밑에 돼 뒤에는 자, 어간입니다. 어간. 물론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를 붙여서 말이 어느 정도 의미가 유지되면 되고 해를 붙여서 말이 유지되면 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어떻게 잡아줘야죠? 돼 그러면 준말. 그냥 그 위에 있는 돼는 그냥 어간만. 됐습니까? 그래서 되고 이런 거 맞아 틀려? 틀려요.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어고 이렇게 되잖아. 되어고. 그렇죠? 자, 그거 어미니까. 자, when. 자, 우리는 하나만 기억해. 저기 두 번째 거 있지. when's 이해합니까? when's야. 나머지 다 when. 알겠죠? 형태가 when's 하나만 있어. 오늘은 when's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무조건 밑에 거야. 그리고 그 외에 쓰이는 거, when's 이외에 쓰이는 거 다 when. 알겠습니까? 잘 썼다. 나머지다. 깔끔하네. 잘 써놨어. 자, 안과 아니하의 구분입니다. 자, 안은 부사 아니의 준말이고요. 자, 그리고 특히 요런 것도 있어. 거기 위에 두 번째 거 when 있잖아요. 예전에 선지에서 이렇게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도 선지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알겠죠? 밑줄 아주 중요하게 잘 쳤으니까. 자, 아니하의 준말입니다. 아니하. 자,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들? 서술성에 사용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니하의 준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들. 안고예요. 그렇지, 밑에 게 맞는 거야. 됐죠? 아니하고.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해줘요. 잘했어. 자, 넘어가자. 그래서 동사고요. 위에 건 부사. 선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혼동하기 쉬운 말인데요. 자, 겉잡다와 겉잡다가 있습니다. 자, 겉잡다 같은 경우는 자, 의미 알아두셔야 됩니다. 붙들어 잡거나 억제하다. 겉잡다는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수박 겉핥기 이렇게만 이해. 자, 그 다음에 붙이다와 붙다의 사동상. 그러니까 붙이다, 붙다잖아. 사동사니까 뭐예요? 붙게 하다는 거예요. 위에 붙이다, 밑에 붙이다. 자, 기본으로 위에 붙이다는 무조건 벽에 뭔가를 이거를 머릿속에 연상하면 돼. 자, 편지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 그렇죠. 편지를 위에 거 쓰면 편지를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거기 일하시는 분이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붙여라! 그럼 다 떼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잘했고요. 자, 그러므로와 그럼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러니까로 바꾸면 된대요. 또 이거는 써가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안 됩니다. 자, 무로써라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밑에 그럼으로써 써가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렇게 갑니다. 자, 서는 자격, 써는 수단과 방법. 이거 어렵지 않지? 학생회장 으로서 그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뭐냐? 칼로서. 그렇죠. 진행자로서. 이런 겁니다. 자, 조리다와, 자, 졸리다. 조리다 볼게요. 말 그대로 조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리 보고, 요리 조리. 됐습니까? 자, 근데 졸이다라는 것은 물을 적게 하는 거야. 보통 발음을 쪼리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쵸? 그겁니다. 자, 그래서 물의 양을 적어지게 한다. 졸이다. 자, 이따가와 이따가가 있습니다. 이따가는 잠시 뒤에 이런 뜻이에요. 즉, 나중에 이런 뜻입니다. 부사입니다. 이따, 그렇죠? 이따가 비슷한 거 뭐 있어? 살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살다가,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따가 살다가. 그러니까 이게 동사야.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조금 더 이따가, 그렇죠. 이해 갑니까? 자, 온 김에 조금 더 이따가 됐습니까? 자,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주셔야 돼. 맥락이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입니다. 자, 됐어요. 만약에 이따가 가겠다 그러면 잠시 머무르다 가겠다 이런 뜻이고, 이따가 가겠다 그러면 잠시 뒤에 가겠다. 그쵸? 이렇게. 너 지금 가야지. 10분에 오라 했다며. 3분. 자, 우선 그렇고. 아무튼 얘기해. 요거 두세 페이지 정도 남았으니까. 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합니다. 여러분들 띄어쓰기까지 나와. 어머나. 자, 조사는 무조건 붙여 쓰고요. 조사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의존명사 우리가 많이 했죠. 앞에 자 용언의 니은, 리을 혹은 관형사 오면 무조건 띄고 됐습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옛날에 이거 의존명사라고 했어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겸, 그죠? 및,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띄었습니다. 보조용어는 무조건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해 붙였어요. 그러니까 띄고 붙이고 다 해도 돼.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적으로 띄어쓴다라고 생각해. 못 빼고 조사 빼고 그렇지. 자, 48항. 자, 성과 이름, 성호 등은 붙여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은 띄었습니다. 충무공, 이순희 장군. 요거 은근히 나오면 헷갈리니까 알고 계셔야 돼. 성과 이름은 무조건 붙여쓰는 거야. 자, 그 다음 볼게요. 성과 이름, 성과 호. 만약에 이충무공, 이건 붙여쓰는 거야. 만약 이씨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이씨, 호칭어 띄어쓰는 거야. 이 띄고 씨. 왜냐면 거기 봐봐. 성과 이름, 이순신 붙입니다. 만약에 성과호, 이충무공 붙입니다. 됐죠? 이에 덧붙는 호칭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성의 호칭어, C, 뭐 이런 거, 그지? 그럼 이 띄고 C.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띄고 장군. 됐습니까? 이렇게 가야 돼. 자,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격조사, 특수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 뭐 좀 이런 거는 뭐 이게 이거는 그냥 조사의 종류를 좀 얘기해 줬구나.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 보조사 종류 있죠?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 이 보조사가 6개가 연달아 쭉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붙이는 거야. 알겠지? 종류만 알고 계시면 돼. 자, 넘어가요. 선생님이 열심히 만드셨다. 자, 의존명사 볼게요. 자, 의존명사는 그렇지. 관형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관형어 두 가지 생각한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지? 자,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은 용언의 관형사형과 니은과 리을 계열 붙은 거. 그리고 또 하나 관형사. 이그점엔 예턴세, 한두세, 이런 다른 온갖 여러 모든. 기억나죠? 그렇지. 그런 게 관형사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의존명사의 종류. 만큼, 대로, 뿐수것, 바가. 이거 기억날 거예요. 그죠? 만큼, 대로, 뿐수것, 바. 이거 우리가 머릿속에 잡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사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그지?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런 의존명사 눈으로 쭉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쭉 보셔야 돼. 뭐, 척,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그 단위성 의존명사. 보통 단위로 쓰이는 의존명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띄어쓴다. 의존명사 무조건 띄어쓰는 거예요.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에서 거기 보조용언의 종류도 보시면서 무조건 띄어쓴다. 알겠니? 용언 2개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띄어쓰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겠지? 붙였음도 허용한다. 아마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뭐니? 사과를 깎고 싶다. 그렇죠? 사과를 깎아주다, 머리를 깎아주다. 기억나죠? 요렇게. 우리가 그 직전에 요거 한 번 더 할 거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할 거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까지 하셨어? 자, 배가 뜨고 있다, 진행. 배가 떠 있다, 상태. 결혼하게 되었다, 상황. 본용언의 의존명사, 이거 당연하죠. 의존명사만 잡아내면 돼. 듣, 성, 채, 척. 이게 의존명사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오다의 니은, 오다의 리을, 자, 그 다음에 잘나다의 니은. 됐습니까? 용언의 관용사형. 됐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 왜냐면 붙이면 안 돼. 자, 비가 온, 이렇게 붙이면 다시. 온 듯. 듯이라는 어미가 없어. 그렇죠? 근데 올성, 성이라는 어미가 없어. 자, 그리고 채하. 아니야. 잘난 채. 채가 어미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띄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종류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 자,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밑에 보조 용어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면 문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자립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본용어는 있어야 쓰일 수만 있는 거야. 사과를 씹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사과. 먹고라는 본용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빵을 버렸다가 안 돼. 의미 자체에서 멀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먹어버리다, 먹어띄고 버리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 흐름 이해갑니까? 그렇죠? 자, 가십니다. 그 다음 훈민정 갈 거야.